안녕하세요. 저는 신종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2년 차이고 음성 신호 처리 연구하고 있는 윤상유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여름방학에 제가 혼자서 데이콘의 음성 중첩 데이터 분류 대회를 나가보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 소개입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데이콘에서 주최하는 월간 데이콘의 6번째 대회로 중첩된 음성을 분류하는 대회입니다. 기간은 6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고요. 제 최종 순위는 높지는 않지만 85명 중에 14위를 해서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커맨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걸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중첩 음성을 생성하게 됩니다.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만 개가 주어졌고 검증 데이터는 1만 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포인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파일을 주어졌고요. 모두 동일하게 1초였습니다. 그리고 16kHz 샘플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성 파일을 하나 까보면 16,000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스피치 커맨드들이 모두 30개의 각각의 3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d부터 제로까지 총 30개의 단어를 발음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 중에 하나를 발음할 때마다 이 제로를 하나 발음했다면 제로에 이제 0이 아니고 0.25 값이 뜨도록 그렇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디멘션은 3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좀 이 데이터를 분석한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단어가 한 번 등장할 때마다 0.25 값을 가지니까 총 합이 1이 되려면은 0.25가 4개 있어야 되니까 4개의 단어가 출현을 해야겠죠. 하지만 모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0.25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0.25, 0.5, 0.75, 1의 값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분류를 해보니까 약 81% 정도의 샘플은 4개의 고유 단어를 합성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0과 0.25만 등장하는 이런 아웃풋이 되겠고 약 18%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고유 단어가 합성돼 있어서 0, 0.25, 0.25, 0.5 해서 이렇게 3개의 고유 단어가 합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약 0.7%의 샘플이 2개의 고유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고유 단어를 합성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0.25와 0.75가 나오거나 아니면 0.5와 0.5가 두 번 나오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약 0.006%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고유 단어가 합성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한 개의 고유 단어가 합성됐다는 게 어떤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만약 저희가 제로라는 단어를 발음했다고 생각할 때 제로가 한 번 출현하면 0.25의 값을 가지죠. 근데 이제 제로가 4번 발음이 되면 이제 0.25가 4번 발음되니까 1이라는 숫자가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이 단어를 한 사람이 발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발음을 하는데 이것도 음성 파일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발음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단어를 중첩해서 발음을 할 때 동시에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발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저 시간에 발음할 때도 있고 이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사람에 대해서 랜덤한 시간에 그 단어를 발음하는 그런 음성 파일이 데이터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두 확률 분포를 그냥 비교하는 그런 평가 방식입니다. 식은 아래와 같고요. 이 평가 방식이 또한 로스로 사용이 되는데요.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KL 다이버전스 로스만
설정을 해주면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파이토치는 왠지 모르게 좀 설정을 해줘야 될 것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 로스 함수를 모듈로 불러와서 쓸 수 있는데 그냥 이게 가로 안에 이 리덕션 배치민을 안 하고 썼을 때는 되게 이상한 값이 뜨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모델 마지막 부분에 소프트맥스로 확률처럼 이렇게 값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냥 소프트맥스를 쓰면 안 되고 여기 로그를 꼭 붙여줘야지 제대로 된 로스 값이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쓰신다면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L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나와야 이게 내가 잘 추정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리얼이 이 빨간 확률 분포라고 했을 때 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저희가 추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1.229가 나오고 빨간과 파랑을 KL 다이버전스로 구해보면 0.41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슷하면은 0.415가 나오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KL 다이버전스 값이 뜨면 좀 분포를 잘 추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분포, 잘못 추정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KL 다이버전스의 특징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로스가 음수가 뜨셨다면 굉장히 완전히 잘못 지금 로스가 뜨고 있는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얘는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P와 Q가 자리를 바꿔서 KL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값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두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 식으로 두 분포 사이가 얼마나 유사한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분포가 동일하다면 KL 다이버전스 값은 0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고 0이 되면 똑같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일부는 정확히 맞췄지만 일부는 아예 놓친 그런 경우보다는 느슨하게나마 정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 링크에 가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저는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리얼 y가 지금 이렇게 값이 뜬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이렇게 맞은 4개만 발음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0.25가 4개가 뜨는데 1번과 2번에 추정을 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4개가 있다는 거는 다 맞추긴 했는데 완전히 똑같은 값은 아니죠. 이렇게 느슨하게 맞췄고 이게 좀 이렇게 퍼져 있고 대신에 모든 값은 맞지만 조금씩 다 다르게 맞췄죠. 하지만 2번에 보면 맞은 건 완전히 값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완전히 값이 0이랑 0.2로 완전 다른 값이 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일부는 정확히 맞췄지만 일부는 아예 놓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의 KL 다이버전스를 보면 0.69가 뜨고요. 2번의 KL 다이버전스를 보면 13이 뜨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느슨하지만 모든 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KL 다이버전스 평가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갖고요. 그 이유는 여기 로그 함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P 값이 있는데 Q 값이 없다고 뜨면 로그가 무한대가 뜨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가 너무 큰 값이 뜨게 돼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모델과 아웃풋을 낼 때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줬고 얘는 케라스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데이터가 얘가 크기 때문에 매 8번째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었는데 로우 웨이브 폼을 그대로 넣고 1D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면서 맥스풀로 피처 사이즈를 줄여나가고요. 마지막에는 4개의 댄스 레이어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역시 KL 다이버전스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리더보드에 올린 베이스라인 성능은 1.814였고 저는 이거보다 조금 낮았지만 거의 베이스라인을 파이터치로 구현을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제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수행을 했지만 제가 적용한 기법들 중에 가장 잘 나왔던 거를 중심으로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VAD를 이용해서 침묵 구간을 삭제했습니다. VAD가 뭐냐면 Voice Activity Detection이라고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있는 부분만 앞으로 당겨와서 침묵 구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NR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음성이 없는 구간으로 판별을 하고 앞으로 다 당겨오는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 클리닝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 처리를 함으로써 약간의 성능 향상을 이뤘고요. 이거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드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로우 웨이브 폼을 써보기도 하고 개인 연구에서는 이제 FFT를 하는 대신에 러너블한 인코더로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멜 스펙트로그램 쓰는 게 가장 잘 나왔고요. 그래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했고 멜 스펙트로그램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 스펙트로그램은 시간 어떤 윈도우를 설정해서 짧은 세그먼트마다 모든 주파 성분을 뽑아내는 그런 게 스펙트로그램인데 멜이 붙으면 이제 인간이 인지하기 좋은 넌리니어한 형태로 스펙트로그램을 변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을 해서 넘파이 어레이로 저장을 해서 불러서 사용을 했습니다. 멜 필터 같은 경우에는 80개를 썼고요. 그리고 FFT 포인트는 512개.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400샘플, 홉 사이즈는 160샘플이 됩니다. 이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차원이 설정이 되는데 이 윈도우 사이즈랑 호프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윈도우 사이즈마다 이제 FFT를 한다는 소리고요. 호프 사이즈는 그 윈도우에서 얼만큼씩 뛰면서 얘를 FFT 할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기 있는 프레임 개수가 설정이 되고요. 이 80개는 이 멜 필터 뱅크 사이즈가 됩니다.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할 때는 이 윈도우 사이즈와 호프 사이즈와 FFT 포인트를 이용해서 각 프레임마다 FFT 512개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 512개에 대해서 이제 멜 필터 사이즈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얘기를 써놨는데 제가 개인 연구에서는 STFT 대신에 러너블 인코더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STFT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페이지 정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STFT에 해서 매그니튜드 부분만 쓰는 것도 더 유효한 결과를 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뽑다 보니까 얘가 이미지처럼 2차원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미지로 보고 2D 컨볼루션 모델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잘 나왔던 거는 모바일넷의 그 뎁사이즈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쓰는 게 성능도 잘 나왔고 모델도 경량화할 수 있었는데 얘가 2D 컨볼루션을 그냥 사용할 때보다 굉장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넷의 구조를 사용함과 동시에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이 같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얘가 오버피팅이 나서 드롭아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보 블럭 안에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2D 컨볼루션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뎁스와이즈랑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나눠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스풀 같은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는 3, 스트라이드는 2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탭 사이즈도 모두 커널 사이즈는 3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성능을 올리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서 이제 어텐션을 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던 거는 컨볼루션 블럭 어텐션 모듈 C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어텐션은 성능 향상을 항상 주기 때문에 맥스풀 이전에 어텐션을 넣어줬을 때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난 후에 이제 상위권 코드들을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 상위권의 프리들 중에서 좀 제가 유익 있게 봤던 것, 좀 공통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단에서 어떤 저랑 차이가 있었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스펙트로그램을 뽑을 때 항상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커진 만큼 주파수 해상도는 높아지는 이런 위에 그림처럼 좀 더 선명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대신 시간 축에서는 해상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너무 길게 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짧게 봐야 시간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 두 개가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좀 적당하게 설정을 했었는데 음, 예, 상위권 풀이 중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해서 뒤로 컨캐트네이트해서 쓰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모델이 더 커져도 학습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위와 3위 모두 윈도우 사이즈는 다르지만 이 4개의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해서 멜 스펙트로그램 피처를 인풋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풀이의 모델들을 다 한번 봤는데 상위권 모델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2D 컨볼루션만 이용해서도 좋은 성과를 낸 풀이들이 많았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모델 부분보다는 피처를 잘 추출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앙상블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 BGG 라이카 모델로 단순 2D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2위는 데스넷의 변형을 이용했다고 했고 3위도 단순 2D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4위 같은 경우에는 2D에다가 인셉션 2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만 해도 단순한 2D 컨볼루션을 이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L 다이버전스 수식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P가 존재하지만 Q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로그에 무한대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느슨하게나마 정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양상불이 중요하냐면 아래 예시를 보면 이 두 개의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개의 경우 모두 세 개는 맞췄지만 한 개씩 놓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지금 이 10개의 단어 중에 4개 앞에 있는 단어를 발음을 한 그런 아웃풋이고 이 첫 번째 예측 같은 경우에는 뒤에 3개는 맞았지만 맨 앞에 한 개를 틀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앞에 3개는 맞았지만 한 개를 틀린 경우입니다. 얘네 둘 다 한 개씩 틀려서 이제 KL 다이버전스 값은 같게 나왔는데요. 근데 얘네를 만약 앙상블을 하면 얘네 평균을 내다보면 여기 있는 없는 값들이 이제 조금씩 느슨하게나마 값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개에 있는 모든 값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추정을 한 거를 앙상블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균을 통해서 얘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앙상블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위 같은 경우에는 맥스풀, 에버리지풀 같은 모델에서 맥스풀, 에버리지풀 각각 8개의 결과를 내고 그거를 평균을 취해서 값을 구했고 2위 같은 경우에는 fivefold cross validation을 했고요.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모델인데 10개의 아웃풋을 내서 그 아웃풋들을 평균을 취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제 풀이 그리고 상위권 풀이들을 좀 살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는데요.
처음으로 데이콘에서 정식으로 여는 대회를 제가 참여를 한 건데 연구할 때 쓰던 데이터만큼이나 굉장히 데이터가 컸습니다. 그래서 10만 개 인풋 아 트레이닝이 10만 개니까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5시간 이상이 걸렸고 이 다른 상위권 팀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구와 병행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을 제가 고려를 못하고 시작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문제 분석에 더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태스크가 음성이 중첩된 거를 이제 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데, 제 연구 주제가 음원 분리여가지고 되게 비슷한 태스크라고 생각해서 내가 연구에 쓰던 모델을 적용해봐야지 하고 가볍게 접근을 했었던 대회였는데 평가 지표를 제가 KL 다이버전스를 써본 적도 없었고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고 데이터 처리에 더 시간을 쏟았다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장인 정신이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대회가 상위권 코드를 마지막에 꼭 공개를 하고 아니면 그 전에도 사람들이 코드 공유를 굉장히 활발히 하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 조금 스킬 같은 것들을 코드로 아예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다음에는 대회 참가할 때 개인 말고 좀 팀으로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토론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팀으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이 제가 이거 처리를 했을 때 썼던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좀 특징을 정리해 놨는데 혹시 나중에 음성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음성의 대회 같은 걸 나가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징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